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 판례 43강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 시간에도 부동산 의무경매에 대한 건데요. 의무경매 했는데 매각기일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가 떨어지느냐, 매각 불허가가 되느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강이 되겠네요. 부동산 의무경매입니다. 의무경매. 의무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판시사항을 보시기 전에요. 참고 조문을 볼까요? 여러분, 경매가 이제 의무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요, 법원에서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집행관이 작성하겠죠. 민사집행법 105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05조가요, 매각물건 명세서 등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여러분, 저 법원에 가면 그날 당일날 매각기일이 될 때 법원 법대에 가게 되면 매각물건 명세서가 쫙 디스플레이 되어 있잖아요. 당일날. 그러면 당일 거는 그 법원에서 당일날 매각물건 명세서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열람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물건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기에 가게 되면 매각물건 명세서가 일주일 전께 다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신분증 관계없이 이건 열람이 가능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105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법원은 다음 각호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 명세서, 그날 매각할 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 첫 번째는 부동산 표시입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목록이지요. 그 부동산이 아파트냐, 다세대냐, 다가구냐, 면적이 얼마냐, 대지권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누구냐, 점유자의 권원, 또 그 점유자의 기간이 언제까지냐, 또 그 점유자의 임차 보증금이 얼마냐, 또 차임, 월세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관계인들 진술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매각물건에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죠. 그것이 그 밑에 있다면 가처분은 소멸이고 위에 있으면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가처분이 인수사항에 있다면 이런 것들 효력을 매각으로 잃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명시하라, 이런 얘기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그 만약에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면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성립 여부에 대한 이런 것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 또 현황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민사집행 규칙이 나오죠. 민사집행 규칙의 제55조입니다. 55조에는 매각물건 명세서 사본 등에 비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 며칠 전이요? 일주일 전까지. 만약에 여러분 매각기일이 뭐 2월 10일이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2월 그죠? 일주일 전 2월 5일부터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 내용을 전자통신 매체로 공시해라. 전자통신 매체. 전자통신 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가름할 수 있다. 그렇죠? 전자통신 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 비치에 가름할 수 있다. 여러분 저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매각물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수 있는 것이 전자통신 매체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에는 이건 어디서 관리하느냐면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의 제9조에는 뭐가 있느냐? 매각물건 명세서의 정정, 변경 등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정정, 변경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행관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했는데요. 만약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정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변경 전에는 뭐였는데 몇 월 며칠자로 변경 후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다. 그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만이 이해관계인들이 그걸 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정이 안 되게 되면 입찰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거지요. 또 매각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 보세요. 1항 매각물건 명세서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 변경하는 경우에 판사는 정정, 변경된 부분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몇 월 며칠자로 정정, 변경이라고 적는다.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여 매각물건 명세서를 다시 재작성할 때는 기존의 매각물건 명세서에 몇 년 며칠 변경 전 그리고 재작성된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변경 후라고 적는다.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의 정정, 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 변경된 내용이 매수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예컨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추가. 원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추가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매각기일이라든가 입찰 기간 등을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행관이 조사했을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었는데 나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권리신고한 거예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어떻게 된다? 정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정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기일날 매각이 됐다면 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한테는 막대한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각 불허가가 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경매물건 보게 되면은 매각
불허가라는 게 나오죠. 이건 매수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농지를 낙찰받았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일주일 매각기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 전 그날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가 떨어집니다. 또한 내가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받고 난 이후에 무슨 유치권이 신고되었다. 그러면 나는 유치권이 신고되었으니까 매각 불허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가 떨어집니다. 방금 이러한 집행관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했는데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정정해야 되는데 정정하지 않고 매각기일이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불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정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각기일을 변경해 가지고 연기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매각기일을 변경되는 것은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귀책 사유로 인해서 매각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에 문제점이 있을 때 정정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매각기일을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3번 사망 매각물건 명세서의 정정, 변경이 매각물건 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 통지, 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같이 처리한다. 기일 입찰에서는 기일 입찰이라는 건 뭐지요? 당일날 매각기일날 입찰이 진행되고 또 뭡니까? 개찰이 진행되는 것이죠. 기일 입찰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정정 변경된 내용을 고지한다. 기일 입찰에서는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관 및 집행관 사무실 게시판에 정정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여러분들이 당일날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하기 전에 법원 가자마자 어디부터 가세요? 게시판부터 보세요. 내가 참여하는 물건이 변동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당일날 유치권이 신고되었는가, 당일날 또 매각기일이 연기 요청이 돼가지고 변경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취소가 되었는가, 기각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신 이후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꼭 법원에 가보면 한두 사람이 꼭 그날 당일날 입찰하지 않는 내용을 취하되거나 또는 변경된 것을 꼭 입찰 기일표에 작성해 가지고 집행관이 불러가지고 오늘은 입찰하지 않습니다. 입찰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무경매 판시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매각물건 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래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일주일 전까지 매각물건 명세서를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매각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물건 명세서를 비치했는데 그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매각기일 5일 전에, 자, 매각기일 5일 전이면 2월 7일이 되겠죠. 2월 10일인데 5일 전이니까 2월 7일 날 매각기일 5일 전에 이걸 정정했습니다.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뭐가 정정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뭐가 정정된 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각기일을 연기해야 됩니다. 매각기일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은 채
법원에서는 그대로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면 정정 내용을 일반 매수 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아니한 것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뭡니까? 이익이 침해된 거지요.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익이 침해된 거야. 이익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이익이 침해된다는 거죠.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 절차에 뭐가 이뤄요? 공정성을 잃게 되는 거죠. 매각 절차에 공정성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직권에 의한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람, 당연하죠. 이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관이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은 근저당권이 있었는데요. 근저당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해지가 말소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왜? 채무자가 필요할 때 다시 돈 빌려오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상은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를 시켜야 되죠. 해지된 거니까 그 우회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다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변경하거나 정정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무 경매는 매각 불허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경매 정보지를 보고 매각 불허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그죠?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비차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정정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 기일 날이 연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기시키지 않고 그냥 매각 기일에 진행이 됐었다면 그것은 매각 불허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무경매 중에서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439쪽에 나와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되는 거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도 44강에서는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45강에도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